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과 폴란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인 조직력과 수비 집중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전술 수행 면에서는 아직 불안한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소희 선수는 팀의 주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상황에서의 타이밍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 블로커에게 코스를 예측당하고 막히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지 않고 강소희에게 몰리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공격의 효율성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센터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이다현과 이주아 선수는 블로킹 타이밍을 맞추는 데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순간적인 위치 조율과 상대 속공에 대한 반응에서 미세한 간격이 생기며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으로 벌어지는 볼에 대해 미들 블로커가 제 타이밍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블로킹 라인의 연속성이 깨지는 모습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지훈 선수는 하이볼 상황에서 안정적인 타구 처리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디그 이후의 볼 연결 과정이 다소 흔들리며 세터와의 호흡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리시브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세터의 볼 선택이 제한되면서 단조로운 공격 전개로 이어지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세트 중반 이후 상대의 집중 압박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수비 전환 타이밍도 늦어져 실점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트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득점 생산이 정체되며 전체적인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이번 대회에서 매우 조직적인 전술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어시 선수는 하이볼과 속공 모두에서 능숙한 처리를 보이는 다재다능한 윙 스파이커로 네트 근처에서의 침착함과 순간적인 파괴력을 겸비한 자원입니다. 슈치글로프스카 선수는 안정적인 리시브와 함께 세트플레이 전개 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브 리시브에서도 거의 흔들림 없이 공수 전환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라기에르스카 선수는 중앙 블로킹의 핵심으로 상대의 미들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강한 수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스티시악 선수는 폴란드의 공격에서 가장 위협적인 자원으로 높은 타점에서 때리는 강력한 스파이크와 후위 공격에서의 날카로운 각도 타격을 통해 경기 흐름을 단숨에 뒤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티시악의 공격은 단순히 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블로킹 사이의 빈틈을 정확히 꿰뚫는 정밀함까지 갖춰 상대 수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서브를 통해 상대 리시브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블로킹 전환과 커버 플레이도 빠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 확보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폴란드는 스티시악, 보어시, 알라기에르스카 등 핵심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으며 서브부터 수비, 블로킹, 전환까지 전 구간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잘 구현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강소희와 정지훈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격 루트와 불안정한 리시브, 수비 전환의 타이밍 지연 등이 맞물리며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흐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와 함께 블로킹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점이 누적되며 폴란드와의 경기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결정적인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체력 분배, 기술 완성도, 전술적 응집력에서 모두 앞선 폴란드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일본입니다.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신체 조건이 뛰어난 선수들을 앞세워 높은 타점의 공격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으나 디테일한 전술 구성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까조 선수는 하이볼 상황에서 압도적인 타점과 파워를 기반으로 상대 블로커를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격 코스가 다소 단조롭고 특정 구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경험 많은 수비진을 상대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베스 선수와 로타르 선수는 중앙에서 블로킹에 적극 가담하며 수비 조직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션 조율이 정확하지 않아 서로 겹치는 구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네트 근처에서의 세컨볼 처리에서 실수가 나오는 장면도 자주 관찰됩니다.
은디아의 선수는 날카로운 플로터 서브와 강서브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비 전환 시 한 박자 늦는 움직임이 자주 노출되어 블로킹 커버와 세컨 디그에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세트별 집중력 유지에 기복이 크며 경기 중 리듬이 단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킹 이후 리시브 전환과 세트 플레이 연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2에서 3차 공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는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실점으로 직결되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형적인 스피드 배구를 기반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정교한 수비 조직을 동시에 갖춘 팀으로 최근 들어 조직력의 완성도가 한층 더 올라간 모습입니다. 니시다 선수는 빠른 백어택과 세터와의 호흡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전위와 후위에서 모두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는 주요 옵션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토스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전개가 프랑스의 느린 블로킹 전환과 맞물리며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츠이 선수는 일본의 수비 라인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리시브 정확도뿐만 아니라 1차 디그 이후 세트 연결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전체 밸런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미야베 선수와 아라키 선수는 블로킹 라인 조율에 능하고 빠른 수비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라키 선수는 상대 강공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수비진 전체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강한 서브를 초반부터 활용해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며 빠른 템포의 속공과 세컨볼 연계를 통해 계속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트의 초중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기반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책률이 낮고 플레이 연결이 끊기지 않는 전술 구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니시다의 전후위 공격과 마츠이의 안정적인 리시브, 아라키의 블로킹 중심 수비가 조화를 이루며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루트와 수비 커버 모두에서 짜임새 있는 구조가 반복되며 실수가 적고 경기 흐름의 변수를 허용하지 않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특정 자원의 공격 의존도가 높고 블로킹과 수비 사이의 연결이 불안정해 후반 집중력 저하와 실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흐름 유지 측면에서 일본이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체코와 세르비아입니다. 체코는 개별 선수의 기량은 준수하지만 팀 전반의 조직력과 전술적 응집력에서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네이플로바 선수는 높은 타점과 빠른 스윙을 기반으로 공격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팀의 핵심 공격 옵션으로 활약하고 있으나 수비 전환 시 포지션 이탈이 잦아 블로킹 커버나 뒷공간 대응에서 공백을 노출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젤라로바 선수는 네트 근처에서의 블로킹 집중도는 높지만 세컨볼 대응이나 수비 라인과의 거리 조율에서는 미세한 오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연속 공격이 이어질 경우 포지션 간 간격 조절이 무너지면서 오픈 공간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득점 이후 흐름 전환도 매끄럽지 않아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패턴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들리코바와 도스탈로바 선수는 하이볼 상황에서의 타점과 마무리 능력은 준수하지만 토스 타이밍이나 공격 루트가 다소 단조롭고 예측 가능해 상대 수비에게 차단당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시브 라인의 안정감이 떨어질 경우 공격 전개 자체가 급격히 느려지면서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트 중반 이후에는 포지션 겹침이나 커버 실패로 흐름이 끊기고 실책이 누적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한층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방과 후방의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스마이치 선수는 코트 전역을 넓게 커버하는 빠른 포지션 이동과 정확한 블로킹 타이밍을 기반으로 상대의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측면에서 벌어지는 오픈 공격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나 한두 명의 공격 자원에 의존하는 팀을 상대로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페로비치 선수는 중속공 타이밍과 후위 공격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팀 전술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고 밀렌코비치 선수는 후반부에도 흔들림 없이 하이볼 처리와 득점 마무리를 담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쿠르타기치 선수는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드는 동시에 블로킹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어 경기 전반에 걸쳐 세르비아가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경기 내내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며 단조로운 전개를 피하고 있고
서브로 시작해 블로킹과 딕으로 이어지는 수비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수비 간 간격이 잘 유지되면서 리바운드 볼 처리나 세컨볼 연결에서도 안정적인 전개가 가능하고, 이는 장기전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유지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체코는 개별 선수들의 능력은 분명하지만 팀 조직력이 떨어지고 전개 루트가 제한적이며,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상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오스마이치와 밀렌코비치를 중심으로 공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체코의 단조로운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운영 능력 또한 우위를 점할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르비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